든든한 전문의와 함께하는 시간 닥터플러스입니다. 오늘은 한의사 진보경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쿠키 건강 플러스 시청자 여러분, 한의사 진보경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많은 여성들이 출산 후 예전 같지 않은 몸을 보며 우울감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 대부분은 산후 비만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산후 비만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진보경 원장과 오늘 알아볼 주제는 산후 비만입니다. 일단 산후 비만이 어떤 건지 정의부터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네, 보통 임신 중에 평균적으로 12.5kg 정도의 체중 증가를 보이게 됩니다. 물론 이거보다도 더 많이 찌는 산모도 있고 덜 찌는 산모도 있죠. 분만 직후에는 아기와 양수, 출혈 등으로 인해서 5, 6kg의 체중 감소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리고 그 외에도 소변 배출을 통해서 2, 3kg 정도가 더 빠지게 됩니다. 결국 대부분의 임산부들은 6개월 후 정도면 체중이 임신 전으로 회복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운동량이 많이 줄어들고 영양 섭취는 늘어나면서 기초 대사량이 저하되어 2kg가량 다시 살이 찌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6개월 후까지 임신 전 몸무게와 근접하게 돌아가지 않거나 임신 전 몸무게를 회복했다고 하더라도 원래 가체중이었다면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일 때는 비만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출산 후 6개월을 기준으로 삼는 것 같은데 산후 비만의 기준은 어떻게 내려지는 건가요? 앞서서 체질량 지수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네. 체질량 지수란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로서 체지방이나 근육량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비만 정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WHO 기준에 의하면 한국인이 25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진단하기 때문에 산후 6개월 후에도 BMI 지수가 24가 넘거나 넘지 않더라도 원래 몸무게에 비해서 2, 3kg 이상 체중이 늘었다면 산후 비만으로 보고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요. 기준을 출산 후 6개월로 보는 이유가 뭐 따로 있는 겁니까?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붓고 살찐 상태로 6개월 정도를 유지하게 되면 이게 원래 내 몸이라고 인식을 해서 변화되기 힘든 상태가 됩니다. 그 후에는 살을 빼려고 해도 잘 빠지지 않고 특히 산후에는 체지방률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지방량이 늘어난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산후에 신체가 안정되고 고착화되는 상태까지를 보통 6개월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정되기 전에 살을 다 빼야 되는군요. 네. 근데 사실 임신하고 나서 갑자기 살이 찌는 분들도 있지만은 임신 전부터 약간 비만에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일반 여성들보다 좀 산후 비만이 생길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출산 후 체중 증가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는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임신 중 체중 증가가 크거나 출산 후 생활 습관, 수유 여부, 산후 우울증 등이 있지만 이 중 한 가지는 임신 전 체중입니다. 임신 전에도 비만한 여성들은 원래 지방량이 많고 기초 대사량이 감소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산 후에도 쉽게 살을 빼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뭐 비만이라는 게 뭐 출산을 하든 안 하든 임신이건 아니건 건강에 문제가 된다고 얘기는 하는데 네. 오늘 주제가 산후 비만이라는 거예요. 산후에 생기는 비만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유가 뭐 어디 따로 있는 건지 네. 이것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출산 직후에 증가한 체중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부분 체지방이 증가한 것입니다. 3개월 이후의 산모들에게서는 체중, 체수분, 근육, 체지방이 다 감소하는데 체지방률이 오히려 늘어나게 나오는데요. 이는 체지방 감소량이 가장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산모의 몸에는 근육보다는 체지방량이 많기 때문에 같은 몸무게라고 하더라도 지방량이 많으면 더 뚱뚱해 보이고 체중 감량도 어려운 만큼 산후 3개월 내에 빠르게 감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몸에 안 좋은 지방이 많기 때문에 빨리 네. 빼라는 말씀이시군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출산 후에 100일 안에 좀 감량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10kg 넘는 이상
체중을 감량을 해버리면 이게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또 되기도 하는데요. 네, 보통 임신 기간 동안 12에서 13kg가 찌고 분만 직후에는 이제 5에서 6kg 정도가 빠지고 또 소변 배출을 통해서 2kg, 그래서 분만 후 짧은 기간에 8kg가 빠지는 것이므로 네. 그 후 5kg 정도만 감량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다지 몸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단 이때 남은 몸무게를 감량하기가 어렵고 특히 우리나라의 절대 안정 산후조리 문화 때문에 오히려 살이 찌는 경우도 많으므로 어느 정도 노력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요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산후 비만을 극복하려고 다이어트를 했을 경우에 이 경우에도 그러면 요요 현상은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드는데요. 네, 몸무게를 감량하긴 했으나 지방량은 줄지 않고 근육량만 줄어든 경우에는 특히 요요가 올 수 있습니다. 또 지방량 감소를 통해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이전 생활 습관, 즉 칼로리를 소비하는 양보다 섭취하는 양이 과다한 방식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당연히 다시 찔 수밖에 없죠. 과다한 운동으로 살을 빼기 힘든 산후 비만 특성상 지방량을 효과적으로 빼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감량한 후에도 식습관의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안 좋은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면 당연히 몸에 좋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대부분의 우리 엄마들은 육아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몸이 지쳐서 또 다이어트를 뒤로 미루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산후 비만을 혹시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 이게 뭐 다른 질환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출산 후에 체중 증가는 장기적으로 비만 상태를 유발하고 다른 질환들의 위험 인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만은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BMI 지수가 24가 넘어서 비만 상태일 경우 일단 성인병에 걸릴 위험들이 높아집니다. 대표적인 성인병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있는데 이런 질병뿐 아니라 산후 비만 시에는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극단적으로는 아이 때문에 내 몸이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해서 육아에 소홀하고 모성애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군요. 그렇다면 산후 비만도 치료할 대상이 아닌가 싶은데 치료법은 어떤 게 있나요? 산후 비만 치료법은 모유 수유 여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비만에 쓰는 한약들은 지방을 분해하고 식욕을 억제하며 부종을 빼고 포만감을 주는 약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을 분해하고 열을 발생시켜 시체 대사량을 급격하게 늘려주는 약을 쓰면은 아기가 잠을 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유 수유 중인 산모들은 천천히 부종을 빼고 포만감을 주는 약을 처방함으로써 본인이 스스로 식이 조절을 하게 관리를 해드립니다.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다이어트 관련된 약물을 기본으로 넣고 산후에 저하된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기 위해 기력이 나는 약재들을 좀 더 넣어서 한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약 복용을 지금 치료법으로 들어주셨는데 사실 한의원 찾아가면 뭐 침도 있고 다른 또 치료 방법들이 있잖아요. 산후 비만 치료할 때는 한약만 치료에 쓰이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들도 더 쓸 수도 있습니까? 네, 한약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의원에서 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지방량을 감량할 수 있는 것은 한약입니다. 추가적으로 거기다가 이제 배나 다리 등에 침을 놓고 전기를 걸거나 지방 분해 효과가 있는 약재를 추출한 약침을 시술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침이나 약침은 튼살이나 처진살에도 효과적으로 시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한약 먹으면 이렇게 입맛이 막 돈다고 하잖아요. 혹시 이제 산후 비만을 치료하려면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다이어트를 위한 한약은 그렇진 않겠죠? 네. 일반적으로 한약을 먹으면 입맛이 더 돈다는 것도 사실 틀린 말입니다. 보통 정말 체력이 약하고 식욕이 저하된 상태에서 처방받은 입맛을 돌게 하는 한약이 아니라면 식욕 증가와는 상관이 없는 한약재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다이어트를 위한 한약들은 떫은 맛이 있어서 복용 시 입맛이 많이 떨어지고 배부른 느낌이 들어서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또 치료 효과에 따라서 또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너무 이제 한약을 먹으면 입맛이 돈다라는 말은 너무 맹신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건 유지하는 거거든요. 산후 비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어렵게 치료를 받아서 살을 다 빼고 나서도 이거 관리 잘 못하면 다시 찔 수가 있거든요. 이거 치료를 하고 나서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은지 주의사항은 어떤 건지 또 설명을 해주세요. 네, 꼭 산후가 아니더라도 다이어트 후에는 요요 현상을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요요 현상은 다이어트 시 체지방이 빠지지 않고 근육량이 빠져서 체중이 줄어든 경우에 가장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산후에는 특히 더 체지방률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육이 빠지지 않게 하고 체지방만을 분해할 수 있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체중 감량을 성공하더라도 육아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엄마들과의 친목 모임이나 기력이 저하되어 많이 먹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주의는 해주셔야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유난히 산후에 절대 안정을 취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산육기 6주가 지나면 적정한 운동량이 꼭 필요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산육기 후에는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일단은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마다 회복 속도가 다르지만 산후에 체력 저하가 심한 경우에는 5분, 10분 걷는 것도 힘든 사람도 있고 1시간 걸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도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운동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의사를 모셨기 때문에 이 질문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산후 비만 치료에 있어서 양방 다이어트에 비해 한방 다이어트가 갖는 장점이랄까요?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제 양약의 경우에는 조금 정신과 약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산후에는 안정적으로 내 몸을 회복하면서 살을 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람 개개인에 맞춰서 처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한약의 강점입니다. 그러고 가장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아이에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의사들이 다 알아서 처방을 할 수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고 한약으로 다이어트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산후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팁 전해주실까요? 네. 산후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신 전, 임신 중에도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약 12kg 내외로 찌는 것이 정상인데 이보다도 너무 많이 찌는 분들이 보통 산후 비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출산 후 산욕기가 지나면 과다한 음식 섭취를 줄이고 적정한 운동을 통해 이전의 몸 상태를 빠르게 회복해야 산후의 비만 상태가 굳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닥터플러스에서는 산후 비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갓 아이를 낳은 산모의 몸은 여러모로 예민하기 때문에 이게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건강 상할 수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양방이든 한방으로든 전문의와 꼭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한의사 진보경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